저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재테크가 가장 쉽다. 부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저는 네, 저는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기준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부자라고 당당하게 저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을 필요로 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돈 때문에 애먹고 살지 않는 사람인 거죠. 돈 때문에 애먹고 살지 않으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로 하는 돈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 막연히 돈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돈의 규모를 정하라고 하면 얼마를 정해 보실래요? 저는 사회 평균 구매력보다 조금 더 높은 구매력을 갖자라고 목표를 정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균적인 구매력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릴 때는 신발은 운동화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다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옷에 따라서 신발을 맞춰 신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구매력이 좋아진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사회 평균보다 구매력이 약해서 지금도 신발을 한 켤레만 신는다면 좀 씁쓸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00년대에는 집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게 보편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1인 1PC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보다는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만일 2000년대 남들은 집에 컴퓨터 한 대쯤 다 있는데 나만 컴퓨터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회에는 평균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평균적인 구매력보다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구매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구매력이 있듯이 평균적인 소득도 있습니다. 그 평균적인 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인 거죠.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사회 구성원만큼의 일반적인 소득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소득 구조에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재테크일 수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부자로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구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테크 잘 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테크 그러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재테크 진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테크가 가장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남들이 말하는 전망이 좋은 그런 ETF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나스닥 헬스케어 이런 거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많은데 나중에 아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가 왜 쉬울 수밖에 없는지. 지금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평균 소득에서 알파를 더하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만족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좌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비교를 할 때 나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로부터 자유를 찾지 못하면 늘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사실 이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바로 배워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평짜리 방에서 100평짜리 행복을 만드는 지혜. 물질이 우리의 행복에 관여를 많이 하지만 물질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를 올리는 데 일정 규모의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할 줄 아는 힘도 필요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지혜도 함께 필요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은 뭐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평균에 뒤처지지 않는 구매력을 유지하자라는 건데요. 감사히도 이제 저는 평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욕심은 없어요. 근데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없다가도 생기고 생기다가도 없어지는 게 그런 게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생기는 빈도보다 없어지는 빈도를 늘리면 된다. 근데 그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멋있는 지혜를 통해서 늘 행복하고 평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부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사회 평균 구매력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갖자 였습니다. 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늘 평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